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은 이제 신라젠 이 종목으로 9천만원 수익을 봤었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을 봤던 그 수익 인증하고 해볼 건데, 이건 이제 제가 수익 본 게 아니고 저희 외삼촌이 엔젤 투자로 해서 신라젠을 4,000원의 공모를 받았어요. 상장이 한 만원 금방 했으니까 상장하고 나서 이게 그러니까 곱하기 한 120%? 이렇게 됐죠. 150%구나. 이렇게 된 다음에 이제 이게 15만원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제 수익을 챙기는데, 이 과정을 살펴보면서 왜 요거밖에 수익이 안 나왔고, 또 마지막에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 있었던 부분들이 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결과론적으로 수익은 9천만원이 났는데 내용이 굉장히 별로예요. 그러니까 원래로 치면 한 1억 5천에서 한 2억 정도 수익이 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응하는 방식으로 했다 그러면 이 정도 수익이 나는 게 맞는 것 같고, 물론 이제 해갖고 15만원까지 만약에 끝까지 보유해갖고 여기다 딱 때려 팔았다, 그러면은 이게 몇 배겠어. 9천만원이 아니고 이게 수익이 4억에서 한 5억 됐겠죠. 그쵸? 근데 요런 것들은 될 수도 없고, 이게 결과론적으로 차트만 보고 가면은 그렇게 이게 수익률이 몇 프로야. 엔젤 투자 4,000원에서 4만원이면 10배, 8만원이면 얼마야? 20배, 30배. 그러니까 4천만원이니까 4억, 8억, 12억. 이제 한 12억에서 15억을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여기 4천원에서부터 15만까지 꼭대기까지 팔았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냥 갖고 있다가 지금 가격이 7만원에 팔았어도, 그러니까 수익이 한 10억 정도는 됐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 수익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거 신라젠이 15만원까지 갈지 어떻게 알고, 또 어디서 어떻게 꺾일지 알고,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말이 안 되고,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수익을 봤다 그러면 요게 제가 봤을 때는 적정한 수익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행운들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계속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별게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런 기회들이 계속 오는데, 거기서 내가 기회를 취하는 기회도 있고 놓쳐버리는 기회도 있고,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수익을 조금 받든 많이 받든 이것들을 계속 쌓아나가다 보면 결국은 이제 자본이 복리를 입어가면서 커진다는 거지. 이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일단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상장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9,140만원 나오죠. 이게 이거하고 여기에서 플러스 한 4천 정도를 플러스 한 6천? 6천 정도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 1억 5천 정도 번 거예요. 원래 4천원에 공모 받아갖고 이게 만 얼마에 상장이 됐으니까 만 얼마에 찍힌단 말이야. 계좌에 딱 들어오면. 그러니까 비상장이었다가 이제 상장을 해서 이게 계좌에 들어오면 만 얼마로 찍히고, 그 이전에 있던 이거는 이제 안 나오니까 그것까지 합하면은 한 1억 5천 정도 수익이 났다고 보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그냥 처음에 이렇게 상장을 했어. 상장을 해서 곱하기 2 이상이 떴으니까 어때요? 당연히 이게 공모가 이게 비상장 했을 때 2만원대 했을 거란 말이에요. 상장할 때 1만원에 상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모가 하회돼 갖고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공모가가 아니고 비상장 돼 있을 때보다 떨어져 갖고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공모가는 내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1만원 해갖고 우리 삼촌 같은 경우는 이제 엔젤 투자 유치를 받아가지고 이제 한 거니까 여기에서 절반을 파는 게 맞지. 원래 내가 하는 원칙대로 만약에 매매를 한다 그러면 이제 4천을 놔두는 거지. 4천이 아니고 한 5천 놔두면 되겠다. 그래, 원금 빼고 팔았다 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원금 빼고 팔았다 치면 6천 정도 수익이 이제 확보가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매도가 나가고 보유를 했다 치자고. 그리고 이제 삼촌이 가장 많이 팔았던 구간이 보면은 여기 2만원 요 구간이에요. 2만원 요 구간에 보면 여기서 플러스 4,500, 4,700, 2,400 찍히니까 이것만 합해도 거의 한 7,000이잖아. 여기에서 제일 많았던
많이 팔았을 때가 요 2만원 구간대 많이 팔았단 말이야. 이게 잘못 판 게 아니죠. 근데 너무 많이 팔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천을 주고 있으면 요건 남겨두고 팔아야죠. 어차피 원금 빼놨잖아. 그럼 이걸 남겨두고 팔았다 그러면 이게 한 7천 이게 찍힐 게 한 2, 3천이나 이렇게 찍혔다는 거죠. 그리고 4천을 보유하고 있었으면 여기에서 또 그러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보자.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게 신라젠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외삼촌 같은 경우는 되게 투자 설명회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갖고 내용을 아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팩사백 뭐 이런 내용부터 해서 인베스트를 통해서 이제 이거 렌젤 투자 공모를 받은 거니까 굉장히 내용들을 아는 게 많아가지고 좀 확신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전 그렇지 않지만. 그런데 이제 이게 5만원, 4만원, 5만원 갔을 때는 또 이제 2만원에서 곱하기 더블이 됐잖아. 그러면은 이거를 만약에 4천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이 4천에서 플러스 한 2천 정도 생겼겠죠. 야, 원금 빼고 갖고 있는 거니까 이건 이제 한 50% 올라온 거란 말이야. 2만원에서 4만원 왔으면 이게 100% 올라온 거구나. 100% 올라왔으니까 다시 처음부터 다시 자 여기서 자 6천을 인출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2만원 있는 데서 어때요? 4천만원에서 더블이 갔으니까 4천을 또 빼죠. 그리고 자 2만원에서 4만원 갔으니까 어때요? 4천을 갖고 있었으니까 2만원에서 4만원 갔으니까 또 4천을 빼죠. 그럼 어때? 이것만 합하면 1억 4천이잖아. 그쵸? 그리고 이 위로 더 올라가면 어때요? 자 6만원 구간에서 또 한번 뺄 수 있겠죠. 자 플러스 얼마에게? 이제 뭐 1000만원 되겠죠. 1000. 그리고 만약에 이게 10만원까지 갔다. 뭐 8만원에서 한번 빼고 10만원에서 한번 빼면 여기서 500. 여기서는 250이 되는 거지. 그리고 어때? 12만원, 15만원까지 갔으니까 이 꼭대기까지 다 팔 수 있단 말이야. 내 원금을 남겨놓고 분할 매도를 하는 거야. 원래 분할 매도를 할 때는. 그래야 이 복리라는 게 이거를 원금을 남겨놓고 매도를 하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플러스 20% 정도를 남겨놓고 매도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플러스 20%를 남겨놓고 매도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는 더 좋았겠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4천이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 매도 잡을 때는 이제 5천이 남아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매도 잡을 때는 이제 뭐 6천이 남아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요게 뭐 4천만원에서 1000만원, 500만원, 250만원 주는 게 아니고 이게 4천에서 뭐 2500, 뭐 1600, 뭐 1000,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수익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경우를 가정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신라젠 같은 경우는 1년에 15배가 갔어요. 근데 우리 삼촌은 상장하기 전에 이거를 4,000원에 샀으니까 15배 곱하기 2니까 꼭대기에서 많이 팔았다 그러면은 30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이 수익을 다 먹는 건 불가능. 이게 신라젠이라는 종목이 실적이라든가 가치를 보고 가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있는 바이오는 이제 미래에 이게 신라젠이 이때 시총이 8조 정도 됐어요. 이제 뭐 10만원, 15만원 이 구간이 8조 정도 될 거야 시총이. 이 팩사백으로 인해서 약을 만들어 그걸 팔았을 때 이 돈이 들어올 수 있을지 없을지도 사실 지금 불확실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미래에 대한 가치니까 이 가치라는 게 있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예를 들어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했다 그러면 팔고 가는 것이 맞아요. 근데 그 과정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요렇게 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아무리 못 먹었어도 1억 5천에서 2억은 나왔어야 된다는 거야. 아무리 못 먹었어도. 그리고 좀 많이 나왔으면 한 3억 정도는 나왔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제가 뭐 플러스 20%. 그러니까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는 종목에 많이 올라타게 되면 이게 어디가 버블일지도 모르죠. 이 종목은 이게 뭐 바이오는 그냥 시작부터 버블이라고 보면 돼요. 왜? 가치가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가치를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르겠어. 내 논리적으로는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논리적으로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을 갖고 있었다 그래도 내가 그런 뭐 신라젠에 대한 확신이 있고 뭐하고 했으면 한 3억은 챙길 수 있었다는 거지. 근데 이제 이 9천만 원을 챙기게 된 이유가 원래는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긴 거는 한 1억 한 5천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중간에 이제 한 6천만 원을 털어먹는 경우가 생깁니다. 신라젠으로 이게 한 3천에서 6천 정도를 털어먹는 경우가 생겨요. 이 경우가 어딘지는 이제 다음 이제 뭐 포인트에서 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파란 선 있는 데서 대부분을 팔았어요. 한 70%? 70%에서 80% 정도 판 것 같아요. 보유 종목, 보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많이 팔았기 때문에 이 초과 수익을 당연히 조금 챙길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4만원, 5만원대 이때 보면, 이때 이제 나머지 갖고 있던 20% 중에, 뭐 이제 뭐 절반을 팔았던가 했지. 2분의 1을 팔았던가 했겠지. 그러면 이제 총 이 버블이 껴있는 거, 이게 버블이 어딜지 모르지만, 여기부터 예를 들어서 버블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버블이 껴있는 동안, 이 버블 폭이 굉장히 크게 올라간 거죠. 버블 폭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꺾이는 흐름을 만약에 확인을 하고 팔았다 그러면, 수익폭을 훨씬 크게 키울 수 있었다는 거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2만원에 한번 팔고, 4만원, 어디야, 얼마야? 26,000원에 또 팔았구나. 26,000원, 3만원, 4만원에 팔았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팔았구만. 삼촌이 판 구간을 보면, 여기에서 팔고, 자, 2만원 구간 때, 19,000원, 2만원 구간 때, 23,000원 구간 때 팔고, 여기서 올라가는 구간 때 팔았죠. 매도 포지션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매도 포지션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매도 비중이 조금 아쉬웠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뭐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내가 생각해보면, 어차피 수익이니까,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를 팔았든지 간에 한 90점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익을 어떻게 챙겨가는지, 그 분할 매도를 어떻게 해가는지에 대한 거는, 상황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답이다 아니다를 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 90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매도한 포지션들이 보면, 여기 10만원, 11만원 여기에서 되게 많이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날짜가 보면 1월, 2월 뭐 이렇다고. 그럼 1월, 2월이 여기잖아. 요 구간에 매도를 많이 한 거예요. 여기 올라갔을 때 여기에서는 분할 매도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구간에도 원래는 분할 매도를 하는 게 맞았었어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강하게 치고 나가니까 요게 100만원까지 갈 줄 알았대. 쉽게 말하면 주식이.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밖에 못 판 거지. 요 구간에 분할 매도를 했으면 조금 더 좋았겠죠. 그러니까 좀 아쉬움이 있어. 여기까진 뭐 아주 좋아. 여기서 한번 팔고 2만원 구간에서 팔고 여기에서 팔고 그리고 여기에서 팔았으니까 매도 포지션은 아주 뭐 그래도 바람직하죠. 그러니까 분할 매도를 잡아가는 관점에서 그 비중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시스템적인 뭐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있었지만 잘 팔아먹었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팔아먹었다면 여기에서 한 1억 이상이 생겼어요. 1억 한 2천에서 한 1억 한 5천 정도가 생겼을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가 발생한 게 뭐냐면 여기서 팔았는데 3촌은 이게 100만원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물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제 사무실 내서 삼촌이랑 삼촌을 좀 주식을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가치 판단하는 법이라든가 이런 것 저런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신경이 너무 쓰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좀 배우고 있는 중이고 몰랐을 때니까 되게 운이 좋았던 거죠. 처음에 이제 여기서 다시 삽니다. 10만원, 11만원에 팔았는데 10만원, 11만원에 다시 사요. 어, 10만원, 11만원에 다시 삽니다. 여기서 매수를. 잠깐만요. 이거 그림이 잘못 찍, 아무튼 여기에서 다시 사요. 여기서 사고, 여기서 물타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빠졌을 때는, 여기에서, 여기에 갖고 있던 예를 들어 돈이 처음에 플러스 뭐 4천에 뭐 수익 챙긴 거 한 1억 5천 하면, 1억 한 2천 하면, 1억 6천에서 한 1억에서 한 2억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2억을 여기서 다시 삽니다. 이때는 이제 트레이딩을 하려고 매매를 하고 100만원까지 갈 거니까 매매를 하겠다고 이렇게 사셨대. 그러니까 아무런 무슨 기준이라든가 뭣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게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죽어버렸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건 어떻게 됐을까? 예를 들어서 2억을 샀는데 내가 처음에 시작한 건 4천만원이었는데 2억을 샀는데 이게 마이너스 90%가 빠져버렸다.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됐을까 이게? 2천만원 남았잖아. 4천만원으로 2억을 만들었다가 이게 다시 2천만원이 남는
이상한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곱하기 5배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 50%만 났어. 이 곱하기 5배를 만드는 동안에 30배가 올랐어. 주식이 30배가 올랐다고. 30배가 올랐는데 마이너스 50% 나니까 마이너스 50%가 아니고 마이너스 90% 났어. 30배면 3000%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90%가 나면 어떻게 돼요? 2천만원 남겠죠. 이 반등이 안 들어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반등이 안 들어왔으면. 이 반등이 안 들어오고 이렇게 밑으로 만약에 이렇게 돼버렸다. 신라젠이 예를 들어서 팩사백이라는 게 문제가 생겨갖고 뭐 상장이, 임상이 뭐 취소되고 뭐 이렇게 됐어. 그럼 어떻게 됐을까, 이거는? 그냥 돈은 하나도 없고, 그냥 한여름밤의 꿈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밸류라는 거를 분석을 해서 이 가치를 믿고,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해야 되고, 이 밸류라는 게 분석이 어려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투기 관점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회사에 자본이 없잖아, 자본이. 자본이 없다고. 자본이 없고 바이오는 뭐예요? 기술만 있단 말이야, 기술만. 그래서 이건 나는 암호화폐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 내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삼촌이 이때 이렇게 올라갔을 때 1000원이 따랐다. 내가 7만원, 8만원부터 무조건 매도 잡으라 그래갖고 그냥 다 때리라 그랬는데 결국은 10만원까지 이렇게 나눠 팔았어요. 아직도 다 팔지 않았습니다. 한 2, 3천 갖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될까요? 한 여기에서 갖고 이제 남았던 이제 한 5천만원을 생활비 쓰고 한 1억 정도는 분산을 해뒀어요. 내가 걱정이 돼서 9월달부터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거 주식 투자를 이렇게 할 거면 배워야 되겠다, 삼촌. 그래서 같이 하자 그래서 사무실을 냈습니다. 내가 돈이 하나도 없어서 삼촌이 이제 뭐 보증금 500만원 그리고 월세랑 뭐 이런 거는 이제 삼촌이랑 저랑 이제 반반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주식을 배우고 있고 새로운 그 사업자를 하나 내서 이제 삼촌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있죠. 지금 가격이 이제 그러니까 78,000원 구간인데 이 9천만원의 수익이지만 이거를 확정을 시켜놓은 다음에 이 부분들을 분산을 해놓던 거 아니면 내가 찾아버리지 않으면 이거는 한여름밤에 진짜 꿈처럼 그렇게 사라져버릴 수 있는 돈이었단 말이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을 챙겨가는 관점이라든가 손실에 대한 제한 이런 시스템적인 것들이 무조건 입혀져 있어야 주식 투자는 무제한 복리가 가능합니다. 무제한 복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돈을 1을 가지고 2를 만들었으면 이 2를 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2를 가지고 5를 만들었으면 이 5를 가지고 분산을 해야 됩니다. 이 분산은 뭐가 있을까요? 작은 규모가 크다면 부동산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지만 이 작은 규모가 작다 그러면 주식 예를 들어서 내에서 분산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종목을 펴야지. 바이오를 내가 신라젠을 갖고 있으면 한 이제 지금부터는 한 1, 2천만 갖고 있으면 되잖아. 그리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이게 수익이 정상적으로 한 3억이 나왔다 그러면 자 1, 2천만원씩 300개 사면 되잖아. 1, 2천만원씩 30개 30개 50개 뭐 100개 이렇게 사면 되잖아요. 500만원 1000만원씩. 지금 삼촌은 50만원씩 장기 종목으로 저축을 하고 있고요. 이 계좌가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자 트레이딩 계좌 250만원씩 운영하는 계좌가 하나가 있고 또 이렇게 계좌를 나눠서 분산하는 방법들을 저랑 수많은 대화와 토론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하고 삼촌이 해주셔서 이게 만약에 그런 게 전혀 되지 않았다 그러면 저도 삼촌한테 어떤 이야기를 못했겠죠. 내가 이야기할 때마다 되게 고깝게 들으시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삼촌한테 내가 요런저런 간섭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내가 하는 이야기들이라든가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영상도 보시고 하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삼촌이랑 내가 이제 삼촌이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섭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은 앞으로도 꾸준히 만들어갈 수가 있고 계속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9천만 원이라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별게 아니거든.
나중에 지금 뭐 이제 예를 들어 분산 투자를 해갖고 10만원, 100만원씩 일정금 잡는 분들도 시간이 지나서 자본이 규모가 커지면 500만원, 1000만원. 일정금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1000만원, 1억. 자, 3억 이상부터는 어때요? 양도세 내야 되니까 이거 하면 안 되겠지. 1억이 맥시멈이야. 한국에서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은 1억이 맥시멈이다. 그러니까 종목당 1억이 맥시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 자산이 100억 있으면 100개 사면 되고 500억 갖고 하고 싶으면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종목이 몇 개나 있는지 보는 거야. 좋은 놈들이. 뭐 200개 있으면 200개 종목만 사면 되고 나머지 300억은 다른 나라 주식 투자를 하든가 그리고 또 땅을 좀 사놓는다든가 하면 되겠지. 자본이 커나갈수록 어차피 이렇게 복리가 확장이 되고 내 일정 금액이 커지고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입혀져야 되겠죠. 1년 만에 2년 만에 이렇게 뭐 수익률이 막 10배 이렇게씩 나온다는 거는 없진 않아요. 보통 이제 한 2년에서 5년 정도 보면 이 정도 사이클로 보면 뭐 10배 정도 나오는 종목이 한 100개는 될 거예요. 100개는 안 되겠다. 한 20개, 30개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그리고 만약에 반도체라든가 이런 뭔가 사이클 산업이 만약에 사이클을 잡아버리면 한 100개씩도 나옵니다. 100개, 200개씩도 나와요. 그리고 IMF나 뭐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그런 폭락장과 같은 구간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한 300개에서 한 500개는 나옵니다. 10%짜리가. 10%짜리가 2년, 5년에 한 500개, 300개 나와요. 이 중에 내가 한 뭐 10개, 20개만 갖고 있어도 어때야? 이 중에 10%만 내가 갖고 있어도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수익을 확장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신라젠도 보면 여기에서 상장해갖고 이 바닥 구간에서 보면 15만원까지 보면 한 15배 정도 나왔죠. 15배에서 한 20배 정도 나왔어요. 이 바닥으로 치면 한 8,900원이 바닥이니까 한 15배, 20배 사이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바닥에서부터 보면. 근데 이 동안에 삼촌은 수익을 예를 들어 4천 갖고 이건 비상장 갖고 했으니까 30배란 말이야. 30배의 주가 상승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챙긴 거는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원금까지 해서 원금을 빼고 한 플러스 한 1억 5천? 여기에서 만약에 요 부분의 매매 이거는 안 된단 말이야. 이런 거는 꺾인 다음에 반등 나오는 건 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투자를 예를 들어 시세가 다 터진 종목들은 요렇게 들어가 뭐 반등을 보고 들어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렇게 시세가 여기만 위험한 게 아니에요. 이게 보면 여기가 굉장히 위험한 건데 여기만 위험한 게 아니라고. 여기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시세가 여기서 끝날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부터는 가지고 있는 자의 영역인 거예요. 2만원일 때 만약에 신라젠 사갖고 뭐 8만원, 10만원에 팔았다고 잘한 게 아니라고.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이런 자리든 이런 자리든 똑같은 자리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자리라고. 왜? 이 가치라는 게 있으면은 달라요. 가치가 예를 들어서 15만원인데 예를 들어 가치가 만약 10만원이에요. 10만원이면 2만원일 때 어때요? 분할매도 하고 냅둘 수 있겠죠. 기본 가치가 10만원이 아니 안 팔고 냅둬도 되겠지. 근데 바이오는 가치 판단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이걸 누가 할 수 있는데 신라젠 회사 회장이 할 수 있어요. 이 가치 판단을? 신라젠에서 만드는 그 팩사백이라는 약이라든가 이 기술이 약이 아니고 팩사백이라는 기술인 거지. 그 기술이 얼마짜리인지 그걸 얘기를 할 수가 있냐고.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에 누구도.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이 기술이 얼마다. 이거를 누가 책정을 할 수 있냐고. 그걸 모르기 때문에 투기적인 요소가 껴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수익은 뭐라고? 그냥 운이 좋았던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야. 물론 생각이 다를 수도 다른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나랑은 생각이 이제 다른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랑 공감대를 형성하는 분들은 그냥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면 되고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시면 되고 생각이 좀 다른 분들은 거기에 대한 뭐 논리를 만약에 댓글로 적어주신다 그러면 좀 토론을 해볼 수도 있겠지. 이 영상을 보시고. 그래서 신라젠 같은 거 이거를 좀 평가를 보면 마지막에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총 투자를 어때? 굉장히 위험한 구간에 몰빵이잖아요. 몰빵. 제일 실패한 게 이거란 말이야. 몰빵. 이거는 몇 점이냐? 그럼 요종에 이거 수익은 결국 결과는 9천만 원이 났지만 난 이건 빵점이라고 생각해요. 10점 줄게. 10점. 왜? 이 구간에 팔았으니까.
이 구간에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 구간 만약에 매도를 안 하고 계속 보유를 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됐든 난 이건 빵점이라고 생각해. 근데 이 구간에 매도를 했기 때문에 난 10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익은 9천만 원이지만 이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상적인 수익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삼촌한테 왜 이렇게 간섭을 했을까? 삼촌한테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 애정이 있었을까? 제가 나무일하고 뭐하고 할 때 지금도 빚이 한 2억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거 커뮤니티 이거 사업하면서 일단 뭐 이자랑 뭐 대출 뭐 이거 해갖고 2018년도에 좀 장도 안 좋고 뭐하고 해갖고 대출을 좀 많이 끌어서 갖고, 물론 대출은 이건 내 돈도 아니지만 내가 줘야 되는 돈이니까 한 2억 5천까지로 늘었어요. 지금 부채가 한 2억 5천까지로 늘었고, 이 중에 1,900만원하고 요번에 삼촌이 또 500만원 또 해준 게 있어요. 삼촌한테 내가 그랬어. 이거 다 갚아야 삼촌 돈 해갖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원래 돈도 가장 늦게 받고 뭐하고 하는 거야.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보답이라도 해야 되고, 삼촌이 나한테 아무리 시끌하지만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고 마음 써주시고 하는데 어떻게 애정이 가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 인간의 도리로. 그렇다 보니까 자꾸 간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뜻이 맞아서 이제 일을 같이 해보자,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9천만 원에 대한 수익 이야기, 이 수익 본 거 딱 까놓고 내가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자, 이거 보여줬지? 자, 이 정도는 벌어야 이거 주식한다 그러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걸 예를 들어서 뭐 마케팅용으로 쓴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 사기꾼 새끼가 되는 거야. 왜?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내가 틀리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나를 속이고 이 잘못된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마케팅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용납이 안 돼. 이건 나쁜 놈인 거지. 왜? 이건 내 계좌도 아니잖아. 이건 삼촌 계좌잖아. 그렇잖아요? 난 돈이 없어요. 내가 지금 그지라서 지금 이제 일은 하고 뭐하고 하고 있지만, 내가 그런 부분들이 쌓이면 이런 부분들의 데이터가 계속 만들어낼 수 있겠죠. 지금 이제 삼촌도 저랑 같이 하면서 이런 데이터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자금이 지금은 이제 한 1억 5천 정도 굴립니다. 삼촌이 굴리는 돈이 한 1억 5천 정도 굴리는데, 요게 이제 나중에 한 10억 정도 되면, 10억에서 한 100억 정도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언제 될까? 모르지. 이 시기는 이게 뭐 2년 후가 될 수도 있고 1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이 기간을 정해놓고 이 수익에 대한 기간을 정해놓는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주식 좀 할 줄 아는 사람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기간을 정해두면 안 돼요. 투자를 할 때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다 보면 수익이 이렇게 공짜 수익도, 그러니까 이런 걸 모아가지고 제가 얘기할 때 항상 뽀록이라 그럽니다. 뽀록, 운, 요런 것들도 잡히는 거고, 이런 기회들이 끊임없이 있어요. 주식시장 안에는. 그 기회들이 입혀지기 시작하면 계좌는 폭발적으로 이렇게 수익을 많이 내주는 구간이 무조건 옵니다. 주식 투자를 안 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회들을 잡아낼 수가 없어요. 이런 걸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영상으로, 유튜브로도 끊임없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투자 방향이라든가 안전하게 내 자본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스템화해서 계속 오픈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이 유튜브 보는 사람들 중에서, 내 유튜브 보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 회원분들 빼고는 10%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내 영상 보면서 맨날 몰빵하고 있겠지. 그리고 맨날 매매하고 있을 거고, 단타만 하고 있을 거고, 그거는 이제 욕심을 관리하지 못해서 그래. 그건 이제 경험이 부족해서 그래요. 우리 회원분들은 그런 것들을 지금 깨달아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는 조만간 언젠가 만들어지겠죠. 내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대로 시장이 2019년도, 20년도가 만약에 시장이 굉장히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좋다 그러면 2019년도, 2020년도는 저는 이제 장이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경기가 안 좋든지 말든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경기가 가장 안 좋을 때가 뭐라 그래야 되지? 시장은 가장 좋은 경우가 태반이에요. 왜? 주식시장은 항상 반대로 가거든. 지금 경기가 가장 안 좋다는 건 뭐예요? 경기가 지금 가장 안 좋아요. 이 안 좋다는 건 뭐예요? 이제 좋아질 일만 남은 거예요. 경기가 영원히 안 좋아질 수 있나? 요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래도록 안 좋게 있는 거는 버블이 터졌을 때, 그러니까 가치를 기반으로 봤을 때 이렇게 계속 안 좋을 수 있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 재무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엄청 싸고, 그래가지고 이게 리스크하지 않은 구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언젠가는 버블인 구간이 있겠죠. 그때는 저는 이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버블인 구간이에요. 더 가더라도 무조건 주식 비중을 최대한 줄여서 해야 되고, 버블일 때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채권 같은 데 좀 돈 좀 넣어놓고, 금 같은 데 넣어놓고, 땅 같은 거 사고, 이렇게 하면 어때요? 주식은 이제 한 30%만 운영하는 거죠. 이게 오르고 내리고에 따라서 이거를, 예를 들어 뭐 주식 비중을 정리를 하면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한 이거 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거에 대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신라젠에 대한 얘기만. 그러니까 과정을 살펴보면 가장 이상적인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했다 그러면 내 생각에 한 3, 4억 정도는 챙길 수 있지 않았을까. 이거를 뭐 30배 놨다 그래갖고 뭐 10배, 20배 챙긴다는 거는 사실 좀 오바고, 내가 봤을 때는 한 7배에서 한 10배 정도는 튕길 수 있는, 그러니까 한 30배 갔으니까 한 3분의 1 정도는 챙길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었다. 그러니까 조금 아쉬움이 남으니까 다음에 만약에 이런 경험이 또 왔을 때는 수익을 충분히 챙겨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겠죠. 그리고 일단 성장을 하고 1만원 근방 구간부터 원금을 빼면 4, 5천이 남는다. 이건 이제 제가 그림 보면서 다 설명드렸던 부분들이고, 수익으로 이제 매수를 해서 매도까지 완료를 했다 그래도 과정을 살펴보면 허점이 많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를 보면 시스템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시스템이 있고 자금을 분산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분산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현금으로 만들어 놓는다든가. 이 분산 시스템이 뭐예요? 우리는 회원분들한테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현금 계좌. 이 현금 계좌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시스템을 짜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영상으로 있습니다. 궁금한 분들 찾아보시면 돼요. 이 현금 계좌. 이 현금 계좌 시스템이 이 분산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종목을 분산하는 방법 뭐예요? 자, 분산 시스템이 또 뭐 있어요? 100% 되면은 종목 하나 추가해라. 절반 팔아서. 절반 팔아 딴 거 사라. 이게 뭐예요? 요게 분산 시스템이라고. 이 분산 시스템이 입혀 있어야 뭐라고요? 안정적이다. 자, 이 분산 시스템이 입혀져 있으면 어때요? 손실이 불가능하다. 자, 이 손실이 불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내려면 어때? 100% 수익은 최소한 봐야 된다. 그럼 이 100% 수익을 내려면 어때요? 이게 1주, 2주 만에 이게 100%가 나오는 거는 뭐 테마 말고는 없잖아.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100% 이상의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결론 나왔잖아요. 시스템화를 해서 내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배제시켜라, 투자를 할 때는. 그리고 나서 무조건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현금 계좌라든가 이런 분산 시스템을 세분화할 수 있는 이런 계획들을 세워서 그걸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라. 간단하죠. 했던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대아TI랑 이거랑 뭐가 달라? 여기서 반대로 여기서 한 번 더 나올 수 있겠죠. 대아TI처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여기 깨지면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자, 신라젠에 대한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대충 분석을 해보면 이제 볼게요. 자, 신라젠을 보면 지금은 이제 시총이 7조, 그러니까 이제 한 5조 정도 되죠. 시총이 한 5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5조가 적정한 거냐, 아니면은 이게 뭐 더 가야 되냐, 진짜 주가가 100만원 가야 되냐, 그럼 이제 한 60조, 70조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가치를 입혀져야 되냐, 이거는 모르는 거지. 미래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를 어떻게 알아.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어때요? 지금 일단 뭐 아무것도 없어. 돈을 벌고 있는 수익 구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임상 중이에요. 근데 임상 3상 중이니까 제가 뭐라 그랬죠? 임상 3상은. 근데 지금 결과 발표가 3상을 진행하는 중에 중간중간 나오는데 신라젠은 발표되는 것들 보면 되게 좋아요. 내용이 좋더라고. 그러면 이 확률이, 평균적으로 확률이 한 50% 이상 돼요. 한 58%였나? 몇 프로였나 그래. 정확한 건 모르겠어. 궁금한 분들은 이제 네이버에 좀 찾아보세요.
임상 3상 확률이 한 58% 정도 되는데, 이 임상을 처음에는 이제 신라젠 같은 경우는 간암으로 진행을 했고, 뭐 이제 폐암, 뭐 이런 거는 해외에서 누가 투자를 해줬나 보더라고. 우리 같이 하자 해가지고, 해외에서 투자를 해줬나 봐요. 요런 것들이 이슈화 되면서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만큼 기술력이 있고, 이 약이 혁신적이구나, 뭐 이러면서. 그리고 신라젠은 이제 미국에 있는 회사고, 이제 상장만 우리나라에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인수합병을 했나 보지, 뭐. 그런 식의 이제 개념이고. 그러면은, 확률적으로 보면 58% 조금 더 주면, 한 70%까지는 줄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 30% 확률이 오면 어떻게 돼? 여기 몰빵이 들어가 있으면. 그래. 인심 써갖고 90% 확률이라고 치자고. 이 임상 3상의 성공 확률 90% 확률이라고 치자고. 이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 약을 만들어 팔려면 설비를 하고 뭐 해야 되니까 유상증자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여러 가지 관점이 있어야 되고. 돈을 원래 벌고 있고 가지고 있는 기업이면 어때요? 유상증자 같은 거 할 필요 없잖아. 내 돈 쓰면 되는데. 이 기업은 돈이 하나도 없는 기업이다.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임상이 만약에 진행이 되고 하는데 이대로 만약에 임상이 중간에 중단이 되거나 한번 하게 되면 리스크가 굉장히 커집니다. 지금은 자본이 보면 2천억 이게 뭐 돈을 만들었겠죠. 그러다 이게 뭐 1,300억으로 줄고 뭐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4분기에 뭐 이렇게 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거지. 가이던스를 보면 1,300억으로 줄었던 게 올해에는 2019년도에는 600억으로 줍니다. 그리고 1년 더 지나버리면 자본 잠식이 되는 게 거의 뭐 그런 구조로 가고 있어요. 그럼 이게 유상증자든지 뭐든지 뭐 나오고 한 다음에 임상 3상 뭐 성공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기술 이전이든지 뭐든지 해서 뭐 약을 판매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뭐 딴 데다가 뭐 판매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되겠죠. 그동안 나올 노이즈가 어떤 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주가가 파동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단 말이야. 진짜 실질적으로 가치가 입혀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진짜 위험해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다고.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일정 비중 갖고 운영을 하는 거는 해도 되겠죠. 물론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는 대박의 가능성도 높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종목을 오늘 이제 하는 이야기는 이제 이 수익은 아쉽다. 그리고 요런 자리에 편입하는 요런 것들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자리랑 똑같은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 산 거나 똑같은 자리야. 여기서 보면 이 자리에서 산 거나 여기서 산 거나 똑같은 자리라고. 이런 자리에 사면 죽는다. 결과론적으로 위로 갔을 때는 어때요? 이건 이제 추세가 가는 중이었으니까 이렇게 간 거고, 추세가 꺾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 이게 어떻게 꺾일지 모른다고. 이게 뭐 2만원이 갈지, 만원이 갈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뭐 5천원이 갈지. 그 다음에 5천원 됐다가 나중에 100만원 갈지, 이걸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몰빵 투자로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이오 기업들은 특히. 비중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해야 되고, 바이오가 아니고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수익이라는 거는 수익이 얼마나 하고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산을 지키다 보면 수익은 무조건 어떻게든 만들어집니다. 투자를 얼마나 오래 끌고 가느냐, 그게 중요하다. 잔소리처럼 말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신라젠, 자, 9천만원 수익 이야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시간을 채워봤어요. 자,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